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사상 최초 신개념 리얼 버라이어티 해외 선물 투자 중계쇼 해외 선물의 신 시즌2에서 인사드립니다. MC 김은혜입니다. 어제부터 첫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스페셜 명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목요일까지 매일 밤 10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강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4월 14일 날 전야제를 시작으로 4월 17일 해외 선물의 신 본 경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시즌2에는 또 어떤 트레이더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많이들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이고요.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는 김호균 해설위원이 첫 시간을 열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특별한 분이 기다리고 계시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을 만나볼까요? 프로필 먼저 확인하시죠. 네, 두 번째 시간에 모시게 됐습니다. 남한산성 트레이더를 지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와, 저는 이름만 듣다가 이렇게 직접 뵈는 게 처음인데 정말 이 아우라가 옆에서 풍기는 것 같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먼저 해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남한산성 천대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정말 많이들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해외 선물의 신 본 경기 들어가기 앞서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명강의를 진행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어떤 내용 준비하셨는지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해외 선물을 거래하시는 일반 투자자들이 좀 더 이 해외 선물 시장과 국제 금융시장 이 전반적인 흐름이라든가 이 국제 금융시장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그러한 강의로 오늘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제시장을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아주 풀이 쉽게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이번 1시간 함께 하신다면 정말 이 금융시장에 대해서 단단한 지식을 얻어 가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내용 준비하고 있으니까 1시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2는 본 경기 4월 17일 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예정인데 문의사항 있으시다면요. 문자와 전화로 둘 다 문의 주셔도 되거든요. 문자 주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셔도 되고요. 전화 주실 때는 1577-7451번으로 전화 주신다면 대회 경기에 대한 모든 것을 저희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와 전화 많이들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그렇게 기다렸던 남한산성 트레이더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먼저 강의 시작해 주실까요? 네. 네, 먼저 해외 선물 상품별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품에는 통화, 지수, 에너지, 농축산물, 금리, 귀금속 이러한 상품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화에는 유로, 파운드, 엔, 호주 달러, 그 다음에 캐나다 달러, 뉴질랜드 달러, 스위스 프랑 이렇게 대표적인 통화군이 있고, 지수에는 S&P 500, 나스닥, 그 다음에 미니 다우존, 그 다음에 항생, 그 다음에 닥스 지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통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를 하실 때에는 다른 통화보다는 유로나 엔, 호주 달러 이렇게 세 가지 통화에 거래를 하시는 게 좀 더 수익을 내시는데 더 적합한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수 같은 경우에는 S&P 500이나
나스닥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에너지에는 크루드 오일, 그다음에 천연가스, 그다음에 히팅 오일, 그다음에 가솔린 이렇게 있는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라든가 뭐 히팅 오일 이런 걸 거래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크루드 오일 한 종목만 에너지 분야에서는 거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거래를 오래 하셔가지고 중급 이상이신 분들은 뭐 천연가스 거래를 하셔도 되겠지만 특히 초보이시거나 자본금이 적으신 분들 같은 개인분들은 크루드 오일을 집중적으로 거래를 하시는 게 훨씬 적합합니다. 농축산물에는 옥수수, 소맥, 대두, 쌀, 생우, 돈육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상품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떠한 기술적인 부분 가지고 기술적 분석만으로만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농축산물은 좀 거래를 자제를 하시는 게 네. 좋습니다. 금리에는 미국 30년채, 10년채, 그다음에 유로 단기 채권, 영국 채권 이렇게 있는데 보통 금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 10년채 상품을 주로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비금속에는 금, 은, 백금이 있는데 비금속 중에서도 은이나 백금 하시는 것보다는 골드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는 게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네, 이렇게 종류 알아봤는데 통화기 종류 있는데 전문가님께서 시청자분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을 짚어주셨으니까 잘 적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트레이더님 계속해서 네. 이어주시죠. 네. 이 금융시장의 거래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간과할 수가 있는데 이 거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이 시간은 현재 미국과 유럽은 썸머타임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썸머타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한국 시간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세계 금융시장은 일단 뉴질랜드, 호주 시장부터 시작을 하는데 새벽 6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해외 선물 같은 경우 현물은 한국 시간으로 새벽 6시부터 시작을 하지만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1시간 휴장이 있기 때문에 한국 시간 오전 7시부터 개장을 합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호주 시장을 출발으로 해가지고 동경시장 9시에 동경시장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중국 시장이 한국 시간 10시 반부터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는 프랑스, 독일을 먼저 시작으로 유럽 시장이 개장을 합니다. 그리고 4시에 영국 시장이 개장을 하고 한국 시간 저녁 10시에 미국 시장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융시장 거래 시간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왜 중요하냐면 보통 뉴질랜드, 호주 시장이 처음 시작하는 한국 시간으로 7시부터 중국 시장이 시작하는 10시 반 사이에는 전일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통 쫓아가는 그러한 추세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일중 고점이나 저점이 보통 중국 시장 시작하는 10시 반 정도에 어떠한 변곡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후에 유럽 시장과 영국 시장이 시작되는 한국 시간 오후 4시에 또 동경장에서 움직였던 흐름에 변곡이 생길 가능성이 커요. 왜 그러냐면 동경장에서 어떠한 추세가 진행이 되다가 영국장이 시작이 되면서 그때 이제 어떠한 시장 참여자들이 매수로 갈지 매도로 갈지 그러니까 동경장의 추세를 쫓아갈지 아니면 반대 추세로 쫓아갈지를 이 시간대에 보통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4시에 영국장이 시작이 되고 나서 이제 어떠한 추세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미국장이 시작되는 10시에서 11시 사이까지는 또 거의 한 추세로 진행이 되다가 미국장이 시작이 되면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유럽, 영국, 미국 세 개의 시장이 합쳐지는 가장 거래량이 많은 이 시간대에 다시 추세가 유럽장에서 온 추세를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유럽장에서 이어온 추세를 다시 거꾸로 반대 추세로 갖고 갈지를 또 결정을 하는 시간이 보통 이 시간대 처음 미국장이 시작되는 네. 시간대에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프로 보니까 너무 상세하게 시장이라든지 이런 흐름을 알 것 같은데 트레이더님 우리가 해외 선물의 신 10시에 시작하잖아요. 트레이더님도 10시에
네네. 이렇게 예, 거래하는 것을 뵐 수 있게 됐겠네요. 네. 계속해서 이어가 주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시장이 시작되는 한국 시간으로 10시 반, 그다음에 영국 시장이 시작되는 한국 시간으로 4시, 그다음에 미국 시장이 시작되면서 영국 시장과 겹쳐지는 보통 한국 시간으로는 10시, 11시 때에 보통 어떠한 변곡점이 생긴다. 그리고 그때 추세가 바뀔지 따라갈지 정해진다. 그리고 새벽 2시가 되면 유럽장, 영국장이 거의 끝나갑니다. 미국장 단독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이후에는 또 그 다음날 다시 뉴질랜드, 호주 장이 열릴 때까지 거의 한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계 외환 시장을 이렇게 시장으로 시간 흐름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하니까 정말 한눈에 잘 보이기 쉽네요. 자, 이어서 계속해서 강의 이어가 주실까요? 네. 그러면 아까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은 이제 금융시장 비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런던 시장이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이 뉴욕 시장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일반 투자자 분들께서는 대부분 뉴욕, 미국 시장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많습니다. 네. 한데 왜 미국 시장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냐면 런던 시장이 이미 진행되고 있으면서 미국장이 겹쳐지는 아까 말씀드린 10시부터는 런던 시장과 뉴욕 시장이 합쳐지기 때문에 거래량이 큰 것이지 뉴욕 시장이 단독으로는 런던 시장보다는 큰 시장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새벽 2시에 런던 시장이 빠지고 나면 뉴욕 시장만 남게 되는데 그때는 거래량이 작아지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 끝날 때까지 거의 원웨이로 한 방향으로 추세를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의 비중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개념을 아신다라고 하면 현재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어떻게 보유를 계속 할지 아니면 내가 현재 매수를 갖고 있는데 이걸 매도로 스위칭 매매로 전환을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비중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동경장, 싱가포르, 그다음에 취리, 홍콩, 시드니 이렇게 순서로 어떠한 금융시장의 비중이 돼 있는데 끝으로 또 중요한 건 런던 시장이 가장 크고 그다음 뉴욕 시장이 크다. 그래서 런던 시장과 뉴욕 시장이 전체 비중의 50%의 이상의 어떠한 비중을 갖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몰랐어요. 뉴욕 시장, 런던 시장, 뉴욕 시장의 거의 2배가 가깝게나 큰 시장인데 역시나 앞에서 그 시간표 보셨듯이 뉴욕 시장과 지금 유럽 시장이 좀 겹치는 그 부분 있잖아요. 10시 구간 그쪽이 상당히 거래량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가장 크다라는 그런 말씀을 쉽게 풀이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 참여자들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건데요. 오늘 뭐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이어서 다음 내용은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그러면 이 금융시장 이렇게 비중이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은 누군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비금융. 네. 이거는? 지금. 네, 재밌네요. 비금융 네. 참가자들 그리고 금융 참가자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비금융 참가자라는 것은 첫 번째로 정부가 있습니다. 각국의 정부. 근데 이 비금융 참가자들, 정부나 기업이나 개인은 실질적으로 금융시장, 해외 선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적습니다. 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시장에 참여를 하게 되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외환 보유액, 애환 보유액을 조정하거나 추가로 매입을 한다거나 했었을 때 시장에 영향을 줘요. 거의 필연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시장의 변동성을 수반하는 그러한 참가자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수출입을 하기 위한 어떠한 환전 그리고 기업 활동을 하면서 생기는 원자재에 대한 수요, 공급에 의해 가지고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주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래하는 해외 선물 시장에서의 어떠한 변동성을 수반하거나 이런 영향은 좀 적습니다. 기업. 네. 그다음에 개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외국으로 송금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를 한다라거나 그렇지만은 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참가자 중에서 가장
어떠한 영향력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거의 없다. 네. 그래서 이제 금융 참가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드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금융 참가자들이 있는데, 금융 참가자 중에서 네.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이 있죠. 뭐 영국의 영란은행, 그다음에 네. 뭐 일본 중앙은행, 이런 곳에서 금융 참가자들은 굉장히 변동성을 수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각국의 중앙은행이 어쩔 때 해외 선물 시장에 변동성을 주게 되냐면 각 자기 국가 자국에 대한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개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예, 네네. 그럴 때 이제 중앙은행이 가동이 되는데 네. 환율 개입이 들어와 버리게 되면 시장에 급변동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어떠한 금융시장이 불안정했었을 때는 굉장히 시장 개입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최근에는 그러한 시장 개입은 좀 적어지고 있지만 보통 일본 중앙은행이나 스위스 중앙은행이 굉장히 시장 개입을 자주 여러 차례 했었던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 은행들이 있습니다. 금융 참가자들 중에서도 가장 임팩트가 있고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게 보통 은행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이저가 이 은행에 속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도 어떠한 수익을 위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금융 참가자들, 중앙은행이라든가 일반은행, 메이저들,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이 해외 선물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크고 우리가 실시간 거래를 할 때 어떠한 가격 변동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이러한 금융 참가자들에 의해 가지고 변동성을 수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외 선물을 움직이는 그런 변동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뭐 중앙은행이라든지 은행,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그런 뉴스와 이슈가 나온다면은 또 차트상으로도 흐름상으로도 좀 변동성이 클 것이다. 그런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꿀팁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수급적인 부분, 주식에서도 여러분들 수급적인 부분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 이런 구조적인 측면을 남한산성 트레이더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쉽게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그러면 네. 금융 참가자들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은행, 네. 메이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일반 투자자들께서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아까 메이저, 세계 10대 메이저 이 은행들 보시게 되면 도이치뱅크, 그 다음에 버클레이, 그 다음에 UBS, 시티그룹, JP모건, 그 다음에 HSBC, 그 다음에 RBS, 크레딧 스위스, 골드만삭스, 그 다음에 모건스탠리. 이러한 은행들이 네. 실질적으로 해외 선물이나 국제 금융시장에서 투기적이고 공격적이고 어떠한 매수나 매도를 하기 때문에 시장이 움직이고 변동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이 메이저들이 이 메이저들의 상대가 네. 우리 개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 메이저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럼 누군가요? 각각의 메이저들이 상대가 각각의 메이저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도이처뱅크하고 버클레이하고 적인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네. 예를 들어서 도이처뱅크가 네. 골드를 매수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매수. 네. 버클레이도 똑같이 매수로 동조를 했어요. 네. 근데 모건 스탠리하고 골드만삭스하고 크레딧 스위스가 골드를 매도로 누르기를 시작하고 매도 쪽에 베팅을 계속 시작을 해요. 그러면 상충되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서 시장은 어떠한 캔들이 네.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이겠죠. 그리고 나서 골드가 결국은 크레딧 스위스,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에 예를 들어서 HSBC, 홍콩 상하이은행이 붙어서 네. 결국은 골드가 매도로 방향이 바뀌면 일단 패자는 도이처뱅크하고 버클레이는 그렇죠. 진게임이 되고 그렇죠. 사실상 크레딧 스위스,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홍콩 상하이은행은 이기는 거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듯 이 큰 메이저들끼리 매수와 매도를 계속 이어가면서 어떠한 싸움을 하는 것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에요. 많이들 들어보셨던 그런 은행 이름을 지금 목록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들 메이저 간의 싸움이다. 이런 힘의 균형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 그리고 이런 캔들이 생겨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메이저들이 싸우는 그런 시장 안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벌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계속해서 이어가 주실까요? 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오일이 갑자기 급등을 했다. 그러면 저거 휩쓸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런 어떤 메이저와 어떤 메이저가 싸워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메이저가 이겼구나. 그래서 상승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시는 그런 태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를 하실 때는 이 그림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무대는 메이저들이 꾸미는 겁니다. 저희는 한 발짝 뒤에 물러서서 관객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 무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대에서 도이처뱅크가 이겼다. 그러면 우리는 관객 입장에서 도이처뱅크가 베팅하는 쪽, 예를 들어서 골드가 매수다. 그러면 네. 그때 이긴 쪽 메이저를 따라가는 거. 그러한 개념으로 거래를 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우리의 네. 적은 메이저가 아니고 절대 메이저들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 돈을 따먹으려고 그렇게 거래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어떠한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다, 매도다 이렇게 앞장서서 진행할 수 있는 어떠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항상 한 발자국 뒤에 물러서서 시장의 흐름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관망하고 분석한 이후에 추세가 바뀌었을 때 진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상으로 보면은 모두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메이저 은행들이 주인공이고 우리는 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들의 경기 안에서 좀 이기는 쪽으로 가는 것이 승리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 팁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절차를 우리가 또 매매를 하면 좋을까요? 네. 네, 그래서 네.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될지 오늘 이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해외 선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두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네. 그 포커스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거래를 하는 거에 대한 네. 여러분들의 거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궁금합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시장의 움직임에 메이저들이 어떠한 장난이다, 휩소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시장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 그냥 모든 걸 인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인정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어떠한 매매 전략, 각자들 갖고 계시는 매매 전략이 있으실 거예요. 그 매매 전략에 충실하게 기본에 입각해서 거래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장에 움직이는 대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을 인정하고 기본에 충실하게 하셔가지고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어떻게 보면 조금 애매모호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인정과 기본, 그 다음에 대응. 상당히, 이렇게 깔끔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런 원칙을 지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하지만 해외 선물의 신, 출전하시는 모든 트레이더 분들, 정말, 이런 자기만의 원칙을 가지고 수익금과 함께, 상패를 가져가시는 거 시즌 1에서 확인을 하셨잖아요.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이런 남한산성 트레이더도 상당히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앞에서 다시 한번 예고를 해드리자면요. 4월 14일 날 전야제를 시작으로요. 4월 17일 해외 선물의 신 시즌2 본 경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새로운 트레이더 분들이 정말 많이들 참석을 하셨고요. 정말 전국에 내놓으라 하는 그야말로 해외 선물의 신들 저희가 모아서 경기를 중계를 할 예정이니까요. 정말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시즌1에는 1위가 리치 트레이더가 차지했는데 이번 시즌2에서는 어떤 트레이더가 차지를 하게 될지 그 진행 과정도 계속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칙과 함께 어떻게 이 해외 선물의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할지에 대해서 아주 강한 원칙을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이어가 주실까요? 네.
지금 그 다음 화면은 네. 앵커님이 보셨을 때 네. 이 삼각형의 무리가 어느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이쪽에서 봤을 때도 화살표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나요? 이게 어떠한 그 금융시장의 네. 어떠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었을 때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3시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고 또 보시게 되면 이렇게 11시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니까 또 11시 방향으로 보이시죠? 그래요. 그쪽으로 가는 그리고 것 같아요. 또 신기해. 이렇게 네. 7시 방향으로 아랫방향으로 어머. 또 보면 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네. 이게 전체 시장의 어떠한 큰 틀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시장을 볼 때는 횡보, 매수, 매도 모든 관점에서 보셔야만이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데 있어서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매수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만 봐서도 안 되는 거고 매도라고 본인이 생각해서 매도로만 보셔서는 안 됩니다. 항상 매수와 매도와 행보가 항상 같이 공존한다라는 그 가정하에서 좀 더 폭넓은 시각으로 시장을 보셔야만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성공 투자의 길로 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정말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트레이더님. 네. 그래서 똑같은 차트를 놓고도 A라는 사람은 야 나는 매수를 들어갈 거야. B라는 사람은 아니야 이건 매도야. 또 C라는 사람은 아니야 이건 박스권이야. 이렇게 말하듯이 네. 우리가 시장을 볼 때는 이렇게 착시 현상으로 보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네. 그 다음은 초급, 그 다음에 중급, 고급 이렇게 네. 나눠가지고 네. 여러분들이 보통 1년 차까지는 초급 트레이더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년 차요? 그렇죠. 네. 1년까지. 물론 뭐 6개월 만에 초급을 넘어서는 트레이더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성향에 대해서 네. 왜 초급인지 네.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급 트레이더들이 물론 많은 실수도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큰 문제가 뭐냐면 뉴스 분석에 의한 뇌동매매. 뇌동매매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이 가장 초급 트레이더들이 겪는 실수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본인 스스로가 시장의 어떠한 글로벌 마켓에 어떠한 뉴스가 나왔을 때 그걸 본인이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전문성도 없으시면서 네. 그냥 얇은 지식으로 본인 스스로가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이. 미국 금리 인상이 되면 대체적으로 해당 통화 강세가 맞는 겁니다. 그러면 달러 강세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번 미국 금리 인상을 했었을 때 시장은 달러 약세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초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달러 강세인데 달러 약세라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달러 강세 쪽으로 베팅을 하다 보면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어떠한 뉴스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도 그냥 뭐 브렉시트다 그러면 이 브렉시트가 생겼을 때 파운드가 어떻게 되고 달러가 어떻게 되고 골드가 어떻게 되겠다 이러한 생각 자체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시장이 움직이면 다 방향이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브렉시트가 뭐 전에 투표를 했었을 때 투표 결과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어떠한 뉴스 자체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중급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급은 뭐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을 중급이라고 하나요? 네. 초급에서 중급은 네. 사실상 얼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스스로가 열정을 갖고 열공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기간은 틀립니다. 네. 그런데 초급에서 중급까지 네. 아까 앵커님께서 네. 얘기했다시피 걸리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 틀려요. 네. 근데 중급까지 과정은 어느 누구나 될 수가 있어요. 왜? 서점에 가면 책들이 기술 서적이라든가 뭐 해외 선물 관련, 네. 주식 관련, 그다음에 차트,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 관련돼 가지고 너무나 서적들이 많습니다. 그 책 열심히 읽으면 다들 중급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중급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술적 분석에 큰 어떠한 포커스를 두고 거래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트 분석에 의해 가지고 거래를 하다 보니까 어떠한 결과가 또 생기느냐? 이제 중급자 같은 경우에는 요령이 생깁니다. 요령이 생기다 보니까 좀 더 거래를 쉽게 하고자 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네. 그게 바로 이제 보조지표의 편중입니다. 그래서 중급자들이 이제 공부를 차트 기술적 분석을 공부를 하다가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뭐냐면 보조지표예요. 보조지표요. 네네. 많죠, 종류가. 많죠. 네네. 뭐 MACD, RSI, 맞습니다. 스토캐스틱, 네. 그다음에 일목균형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자기가 거래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뭐 설정값을 바꾼다거나 그리고 뭐 타 전문가가 무슨 보조지표를 어떻게 세팅을 했더니 맞더라. 네. 여기에만 이제 쫓아다니면서 알 것 거래를 같아요. 하시게 돼요. 거기에 이제 시간과 돈과 많은 낭비를 하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중급자들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제 고급자, 고급 고급자 같은 기다렸어요. 경우에는 네. 그러면 초급에서 중급까지 어떠한 시간과 돈과 열정이 예를 들어서 1이라면 네. 중급에서 고급까지 가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이 초급에서 중급 간의 시간에 곱절이 더 걸릴 것 같아요. 상당히. 아닐까요? 만 배의 힘이 듭니다. 아, 만 배? 엄청난 시간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급자 과정까지는 제 스스로 뭐 공부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전문가들 어떠한 매매 기법이라든가 뭐 인터넷상에 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하고 학습을 네. 하고 그걸 반복적으로 복습을 하면서 네. 중급까지의 과정은 가실 수가 있는데 네. 고급 과정은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스스로가 고급 과정은 스스로 개척을 해야 되고 본인 스스로가 겪어가면서 본인 스스로의 어떤 기본 원칙을 지켜가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고급 과정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초급에서 중급까지의 일이라면 중급에서 고급은 만 배의 힘이 듭니다. 그러면 네. 고급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트레이더들 중에 고급자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은 다 소신 있는 거래. 하지만 기본을 벗어나지 않는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이 기본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거나 어떠한 픽스화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각각 그 개인 투자자들마다 본인 스스로가 기본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대응 관리가 유별나게 좋습니다. 이 말은 무슨 유별나게. 말이냐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을 인정하고 기본에 충실하고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결국 수익을 내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매수라는 관점을 보고 가다가도 네. 추세가 바뀌었다 그러면 바로 매도로 전향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대응 관리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손실이 났다. 손실이 난 과정에서 이걸 손절을 하고 갈 건지 아니면 추가로 뭐 물타기를 할 건지 이런 것도 다 대응 관리인데 이런 대응 관리는 누가 가르쳐줘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느끼면서 스스로 거래를 하면서 획득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인드 컨트롤. 이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거의 멘탈 갑이 되어야만이 고급자의 길을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초급, 중급, 고급의 과정, 각 분류별로, 형태별로 좀 나눠주셨는데, 일단 남한산성 트레이더는 저 위에 초고급이실까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고급까지 이렇게, 과정을 봤는데, 자, 그렇다면 이어서 어떤 내용을 또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네. 마지막으로 네. 거래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래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5가지로 우리가 구성 요소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기본적 분석,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 그다음 자금 관리,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기술적 분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서점에 가서 책을 사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보고 학습을 하고 하면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 열심히 보시고
경제서적 많이 본다라고 하면 기본적 분석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데 마인드 컨트롤은 본인 스스로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기만의 싸움이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비중을 둔다고 한다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뭐 예를 들어서 30이라고 하면 마인드 컨트롤이 갖는 비중은 70%예요. 내가 정확한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일단 마인드 컨트롤을 못한다면 그 시장에서 그 진입한 매매에서는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이론적인 것도 중요할 텐데요. 마인드 컨트롤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계시는 것 같고, 저희 해외 선물의 신 트레이더 분들은 모두 이 마인드 컨트롤에서 상당한, 좀 실력자이시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제 옆에 계시는 남은산승 트레이더도 마인드 컨트롤 상당한 단단해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자, 계속해서 뭐 내용, 마무리해 주실까요? 네. 그래서 이 5가지인데 먼저 네. 오늘은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네.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어떠한 지정학적 요인, 계절적 요인, 각국의 통화 정책, 그다음에 각국의 주요 경제 지표, 그다음에 세계 경제 시장의 이슈에 의해 가지고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펀더멘탈적인 측면이 큽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제 뉴스에 분석을 하거나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세계 경제 시장에 그냥 이슈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금리 인상이 뭐고, 금리 인상은 어디서 하고, 브렉시트라는 용어가 뭐고,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기본적 분석은. 그 다음 기술적 분석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점에 가면 다 나와 있는 것들이죠. 캔들, 패턴, 파동, 추세, 보조지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자금 관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리스크 관리 쪽으로. 네, 지금 하나하나씩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거래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 네. 어떤 것이 남아있죠? 네. 자금 관리 보시게 되면 자금 관리는 네. 투자금과 적정 계약수의 운영 관리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2계약 가지고 뭐 자본금이 2천만 원인데 계약을 했다. 근데 내가 수익이 나서 그 자본금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됐다. 그래서 계약수를 올리는 게 아닙니다. 항상 동일한 계약수, 그 다음에 동일한 자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자금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내일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네.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보통 매매는 3가지가 있습니다. 스캘핑, 그 다음에 수익 매매, 그 다음에 데이 트레이딩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수익 매매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에는 자금과 어떤 자본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캘핑도 사실상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적합한 건 데이 트레이딩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적합해요. 물론 어떠한 트레이더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스캘핑이 맞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근데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나는 데이 트레이딩만 할 거다. 나는 스캘핑을 할 거다. 이걸 스스로가 정한 다음에 여기에 맞게끔 거래를 하시는 게 좋아요. 데이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그날 진입하고 그날 청산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거래인데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 트레이딩을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게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오버나잇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 구성 요소,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리스크 관리, 자금 관리,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제가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 상당히 이 해외 선물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더 뭔가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조금은 더 집중적이고 뭔가 체계적인 그런 내용으로 해외 선물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정말 오늘 강의 보시면서 필기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고해드린 대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상세한 해외 선물 기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저희 일정 꼭 참고를 하셔서 남한산성 트레이더와 함께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트레이더님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해외 선물의 신 경기 안에서 어떤 경기를 보여주실지도 참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 하단 자막으로 저희 일정 나가고 있습니다. 4월 14일에는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2 참가한 모든 트레이더들의 조추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조추첨된 조를 기준으로 해서 4월 17일부터 본 경기가 시작됩니다. 예선전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이 강이 늘어날 때마다 어떤 트레이더들이 남아 있을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강의 이렇게 마쳤는데 다음 강의 내용도 궁금하거든요. 트레이더님에게 다음 강의 내용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트레이더님 다음 강의는 또 우리가 어떤 내용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는 또 네. 여러 시청자 분들께서 많이 접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좀 기술적 분석보다는 다음 시간에는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근데 이 자금 관리가 네. 어떠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게 아니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게 아니고 메이저들 아까 말씀드린 메이저들 은행에서 실제 트레이더들이 하는 어떠한 자금 관리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어떠한 매매 기법보다는 마인드 컨트롤에 집중을 해서 다음 시간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메이저 은행들의 그런 수급에 따른 그런 기법, 그리고 매매 기법을 말씀해 주신다는데 특히나 많이들 힘들어하시는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그런 기법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정말 너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시청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 주식, 선물 할 나위 없이 정말 마인드 컨트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진짜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 저희 강의 일정 꼭 확인하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강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 아래 보이시는데 목요일 날에는요. 월요일 날에 어제 뵀던 김호균 해설위원님이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가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만나뵌 남한산성 트레이더의 조금 더 정확하고 조금 더 세밀한 그런 강의는요, 수요일 날에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꼭 일정 확인을 하시고, 저희 해외 선물의 신 스페셜 강의 이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따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해외 선물의 신 바로 들어오시면, 저희 특별한 강의들 다시 한번 올라가져 있으니까, 많이들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선물의 신, 시즌2는 지금 샵 0082번과 전화번호로 계속해서 문의 전화 받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부분은 바로바로 저희 쪽에 문의와 그리고 문자와 그리고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알차게 해외 선물의 신 시즌2를 더욱더 즐길 수 있게 그리고 해외 선물을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알차게 이 강의를 꾸려주신 분은요. 남한산성 트레이더셨습니다. 트레이더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빨리 만나 뵙기를 기대하는 분이세요. 자, 오늘 이렇게 1시간 동안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들, 저희 계속해서 스페셜 강의 이어가니까요.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1시간 동안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10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